네. 음. 네, 그런 걸 지역 키워드라고 하고요. 키워드를 처음에 인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키워드를 잡을 때 참고해야 될 정보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링크로 들어가시면 그 네이버 광고주 사이트거든요. 그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고, 이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걸 검색을 하면 여기 이렇게 키워드들이 쭉 연관 키워드가 나오고, 월간 검색 수라고 해서 PC와 모바일 이렇게 나눠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도전을 하실 때는, 이제 시작을 하실 때는 어 이렇게 검색 수가 낮은 걸 내가 써야 쪼금이라도 더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PC는 사람들이 그 네이버를 검색하는 그 디바이스가 PC보다는 모바일에서 거의 80~90%는 모바일에서 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쪽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100건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와 연관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갈바닉을 검색해서 나온 그 화면이에요. 그래서 피부 디바이스라고 집어넣으셔서 써도 좋고, 뉴스킨 갈바닉 두피라고 쓰셔도 좋고, 뉴스킨 갈바닉 중고, 이건 좀 맞진 않는데 뭐 피부 디바이스 정도로 써서 그 글을 쓰시면 피부 디바이스를 검색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상위에 노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100건 정도의 그 검색 수를 나오는 그런 글을 써 보고 내 글이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 파악을 해 가면서 '이거 정도에서 상위 노출이 되네.' 그럼 뭐 한 200 건, 300 건, 500건 이런 키워드들을 점점 늘려서 인제 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반에는 뭐 이런 키워드 툴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잡아 보시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어 키워드를 잡을 때 검색량과 이 키워드로 쓰여진 글이 몇 개가 있는지 그 두 개를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 아까 그 화면에서 나왔던 피부 디바이스 뉴스킨 갈바닉 두피라고 쳤을 때 피부 디바이스는 2,210 건의 블로그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뉴스킨 갈바닉 두피라는 건 150개 정도의 글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검색 수는 100 건으로 동일해요. 그렇다면 뉴스킨 갈바닉 두피로 쓰는 게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문서량이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제 비교를 해서 키워드를 잡으시면 좀 더 노출이 상위에 많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인제 실제로 자동 완성 키워드를 설정해 보는 거예요. 글을 내가 제목을 뭘로 잡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루미스파로 치시면 여기 보시면 음 일단은 초기에 시작할 때는 상단에 있는 키워드는 경쟁이 강할 테니 제일 밑에 있는 에이전 루미스파로 써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고, 이 단어를 가지고 아까 그 툴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 보는 거예요. 여기 가서 검색을 해 보고 '야 이게 몇 건 정도 나오는구나.' 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아 내 능력치보단 너무 상회하는 키워드야.' 그러면 키워드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보시면서 내 키워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했다면 에이지랑 루미스파로 내가 정했어. 그러면 여기에 한 칸 띄어져 있죠. 이 띄어져 있는 그대로 제목과 내용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실 때는 제목을 정할 때, 그러니까 키워드를 정할 때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두 개를 정하시길 바라요. 솔직히 처음에는 키워드 하나 정해서 글 쓰는 것도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블로그라는 건 약간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미리 습관을 잡아 놓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쪼금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좀 부담이 되신다 하면 메인 키워드만 잡고 가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메인 키워드라 함은 아까 정했던 뉴스킨 키워드,
뉴스킨 키워드라고 한다면 우리 제품들이나 뭐 뉴스킨 비즈니스, 뭐 뉴스킨 갈바닉, 뉴스킨 루미스파 이렇게 뉴스킨에 대한 거를 메인 키워드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서브 키워드라고 한다면 인제 뉴스킨 키워드 말고 일반 키워드, 뭐 예를 들자면 뉴스킨 갈바닉이 메인 키워드라면 뷰티 디바이스는 일반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라는 거는 뉴스킨에 국한된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서브 키워드로 하나 넣어서 뉴스킨 안에서 뉴스킨을 알고 들어온 사람을 타깃으로 한 뉴스킨 메인 키워드, 그리고 그 일반인들 중에 뷰티 디바이스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 서브 키워드, 그런 일반 키워드.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제목과 내용에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제목을, 그러니까 내가 뭘 써야겠다는 키워드를 정하셨으면 이제 자료 소집을 해요. 본사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웬만하면 본사 사이트에 있는 그 글과 내용을 이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사 사이트에 있는 공지사항들, 뭐 여기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와요. 이렇게 공지사항 매일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 검색해서 제품에 있는 상세 정보들, 이게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쓰시다 보면은 좀 한계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인제 써서는 안 될 단어들을 빼고서 나름의 경험을 녹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사이트가 리뉴얼 되고 나서 이 자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검색을 뭐라고, 뭐 루미스파를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어떤 콘텐츠라는 카테고리도 생겨 가지고 여기서 뭐 영상도 있고 PPT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도 쓰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단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링크, 외부 그 연관 사이트 링크들도 쭉 있으니까 이런 링크들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식 채널들 인스타그램, 유튜브 활용하시고요. 유튜브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거를 보고서 내가 그걸 소개한다는 형태로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목 자료까지 수집을 하셨으면 인제 제목을 만들어야겠죠. 제목을 만드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카피라이터가 카피라이팅을 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 나가시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타겟팅이 될 수 있고, 어떤 이거 솔깃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스스로 공부해서 하시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도출을 해 봤고요. 타겟을 명확히, 목적을 명확히 하는 제목.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뉴스킨 루머스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을 짓는다면 타겟은 30대, 목적은 뭐 저렴하게 사는 법.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0대 모공 깡패 뉴스킨 루미스파 똑똑하게 구매하기,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거, 이런 형태의 요소들을 넣어서 제목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더라, 뭔가 차별화가 되더라, 이런 부분이에요. 뉴스킨 부스트 키워드라면 칙칙한 피부를 가진 분을 타겟으로 한다면 최고의 미박 디바이스라는 거를 전달하고 싶다는 목적을 가졌을 때 칙칙한 피부 고민 뉴스킨 부스트로 광명 찾자. 뭐 뉴스킨 TR90은 내장 지방 있는 분을 대상으로 정상 수치를 목표로 하는 내용이라면 뭐 뉴스킨 TR90으로 복부 내장 지방 빼독,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인제 반대로 말하는 방법이에요. 뭐 뉴스킨 갈바닉이라면 뭐 40대를 타겟으로 에이지락으로 젊게 살기를 원한다는 걸 전달하고 싶다. 뭐 나이가 보이는 40대, 나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40대, 뭐 뉴스킨 갈바닉으로 회춘하기. 뭐 뉴스킨 180도라면 화장실 안 맞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각질의 탈락 주기로 만들어 주고 싶다는 목적을 가졌다면, 각질 케어가 안 돼 화장이 안 받는다면 뭐 뉴스킨 180도가 최고, 뭐 뉴스펜 3라면 하루에 영양제 한 주먹, 뉴스펜 3는 레알이면 충분,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이게 쉽고 간단하다는 걸 어필해도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더라. 그래서 뉴스킨 사업이라면 투잡을 찾는 분을 대상으로 권리 소득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졌다면, 건물주가 부럽다면 쉽고 간단한 뉴스킨 사업 뭐 강추 이런 형태로, 그리고 뉴스킨 에센스, 에센스 울트라, 뭐 주름이 고민이신 분을 대상으로 집에서 리프팅을 할 수 있다. 피부과 이제 집콕으로 쉽고 간단하게 뉴스킨 에센스 리프팅, 뭐 뉴스킨 에이지랑 미는 남성 한 번에 끝, 때 되면 알아서 한 번에 남성 올인원 화장품 뉴스킨 에이지랑 미, 뭐 이런 형태로 쓰면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받더라라는 거고요. 그 외에는 경험, 그러니까 사람들은 후기와 아까 정보성 그리고 후기성 글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나 후기라는 거를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 뭐 겨울철 피부관리 노하우는 뉴스킨 루밍 스파 클렌징, 뉴스킨 갈바니까 뉴트리올로 두피 관리하니 좋네요. 그러니까 내가 해봤다라는 그런 식으로 쓰여진 어떤 제목들, 내가 주식 부동산보다 뉴스킨 사업을 택한 이유, 뉴스킨 기초 화장품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생기는 일, 뉴스킨 T10 다이어트, 가성비 좋은 이유가 있었네요. 건강한 다이어트 뉴스킨 T10으로 설정하고 다이브. 그러니까 제가 쓴 글 중에 좀 뽑아 본 거예요. 클릭을 많이 받았거나 댓글이 많았거나 이런 부분들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키워드와 일반 키워드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시고, 네,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이런 형태로 지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을 정했으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써야 될 텐데, 내용을 쓸 때는 네이버가 어떤 글을 좋아하고 어떤 글을 상위 노출을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로직이 존재를 해요. C랭크라는 게 있고 다이아라는 로직이 있는데, 좀 빠르잖아요. C랭크라는 거는 블로그, 그러니까 C랭크가 더 큰 개념이고 다이아가 조금 더 작은 개념이에요. C랭크는 블로그 전체에 대한 점수예요. 그리고 다이아는 글 하나에 대한 점수예요. 그래서 C랭크는 이 글이 있는 이 블로그를 출처라고 보는 거죠. 출처의 신뢰도. 그래서 이 블로그가 전문적인 블로그인지, 글을 꾸준히 써온 블로그인지, 그리고 남들과 차별화된 글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남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댓글을 달 거고 스크랩도 해갈 거고 이웃수도 더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그 점수를 관리하는 그 로직이 C랭크라는 거고, 그리고 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다이아라는 로직이고, 그거는 그 글의 그 정보성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담고 있는 글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저 로직이고, 그리고 사용자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뭐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그 단어마다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간의 네이버가 사람들의 검색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컨텐츠를 파악을 해보니, 이 사람이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이런 종류의 글을 좋아하더라. 이런 게 다 파악이 돼 있겠죠, 네이버는. 그래서 사용자의 검색 단어의 의도에 맞는 글을 써야 다이아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갈바닉 뭐 사용법 이렇게 그 고객이 검색을 했다면 당연히 사용법이 써 있는 글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잘 이렇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뉴스킨 갈바닉 사용법이라는 제목을 써 놓고서 내용에는 오늘 날씨가 좋고 뭐 갈바닉이 얼마고 지금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고 이렇게 써놨다면 나는 사용법을 보려고 왔는데 얘는
전혀 딴 얘기만 자꾸 하고 있네. 조금 보고 그냥 나가겠죠. 좋아요, 댓글, 스크랩. 이 스크랩은 뭐 기대도 안 해야 되겠죠. 원하지 않은 글을 봤으니까 그냥 바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겠죠. 그래서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고 C랭크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이아 뭐 용어도 필요 없고 이 글이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글인지 이건 뒤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글을 쓰는 그 글 하나하나를 제대로 써가기 시작하면 이건 C랭크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은 한 거고요. 네이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별로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문서에 대한 점수를 랭킹에 반영한 모델이다.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문서, 사용자들이 뭔가를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마다에 원하는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영했다는 거고 문서 자체의 경험과 정보성을 분석해. 자, 여기 나오죠. 경험과 정보성을 분석했다고 했잖아요. 저런 경험과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 랭킹에 반영하는 다이아는 출처의 신뢰도를 검색 결과 랭킹에 반영하는 C랭크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상위에 노출한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의 글을 45일을 쓰면 그냥 상위에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케팅 대행사들이 블로그를 막 공장에 제품 찍듯이 블로그를 막 찍어내 가지고 자기가 돈 받고 하는 광고를 자기가 만든 블로그에다가 막 써서 막 올려버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위에 절대 노출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그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이건 맨 광고만 엄청 올라와. '아 이거 네이버 안 되겠네.' 그러면서 구글로 자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 엄청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이버도 기업이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로직을 다 바꿔 버린 거예요. 그렇게 바뀐 게 한 뭐 2-3년 된 거고 그렇게 바뀌고 나서는 대행사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온 거고 우리가 정말 잘 써서 올리면 우리도 충분히 여기서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홍보성 이렇게 할 수 있고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이걸 블로그를 복제 툴로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인제 다이아 모델에서는 문서의 주제 적합도, 경험 정보, 정보의 충실성 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 단어를 여기에 설명하는 이거를 내가 쪼금 진지하게 바라보면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문서의 주제 적합도, 경험 정보, 내가 썼던 진짜 내 경험을 녹여야 된다는 거고 정보의 충실성. 이게 사람들이 이걸 갈바닉을 사고 싶어. 근데 정보를 알고 싶잖아요. 솔직히 본사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이거는 뭐 누군가가 경험해 본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나 같은 소비자가 경험해 본 그 후기를 알고 싶잖아요, 누구나가. 그래서 문서의 의도, 상대적인 어부진 척도, 뭐 독창성 중요하고 적식성 뭐 이런 요소들을 반영한 게 다이아다. 그래서 뭐 좀 같은 내용이에요. 검색 의도에 맞는 문서를 먼저 보여준다. 그런 내용이고 여기 보면은 이 내용도 중요해요. 내용은 얇고 넓게가 아닌 좁고 깊게. 뭐냐면 내 제목에 뭐라고 썼다면 그 제목에 대해서 깊게 파주면 너무 좋아요. 그럼 차별성도 생기고 전문성도 생기고 독창성도 생기거든요. 근데 어떤 뭐 보면 이렇게 쭉 널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자기가 원하는 거 보고서 넘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목을 정하셨으면 그 제목에 대해서 쓰셔야 돼요. 제목은 이렇게 써 놓고 내용은 딴 게 나오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루미스파가 제목이니까 루미스파에 대해서 쓴 건데 뭐가 문제냐. 이게 아니고 누스킨 갈바닉 루미스파
슬기로운 구매 생활 이렇게 썼다면 이걸 보고 들어온 사람은 가격이 궁금해서 들어온 거겠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나열을 하면서 이게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은 뭐 그냥 너무 직역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내가 뭐 예전에는 뷰티 디바이스를 쓰지 않고 뭔가 제품을 썼을 때는 이만큼의 가격이 들었는데 루미스파 하나를 사함으로 해서 한 번만 샀는데도 이제는 기계값은 들지 않고 평생 쓸 수 있는 어떤, 이래서 결국엔 가성비가 좋다. 뭐 예를 들어서 가격에 대한 어떤 쭉 내용을 쓰란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쓰지 말아라. 제목에 대한 얘기를 써라. 그래서 소비자들이 검색했을 때 그 단어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의 의도에 맞는 우리들이 쓴 문서의 의도가 맞아야, 이 둘이 맞아야 노출이 된다. 그래야 네이버 로봇이 노출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 의도. 소비자가 뭐라고 검색하는 게 질의 의도이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마다의 원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고, 문서 의도는 우리가 쓴 글의 의도, 우리의 의도, 우리 사업자들의 의도이고요. 질의 의도에 맞는 사람들이 검색한 단어의 의도를 잘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 결국에 질의 의도에 맞는 우리들의 글이 되려면 이거를 기계가, 로봇이 판단을 한다는 건 단어, 결국엔 단어거든요. 단어, 말투, 뭐 맺은말, 뭐 어떤 질문의 뭐 이런 말투라든지 어떤 그런 단어의 선택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경험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경험하지 않은 거라도 우리는 사업자고 어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이거 써 보니 너무 좋아요." 라고 해야지, "이거 쓰면 이렇게 된대요." 라든가 "이거엔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내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해요. 예. 그래서 경험을 이긴 후기에 가점이 있다. 그래서 많은 글들이 후기라는 단어를 계속 넣고 있죠. 아무래도 후기라고 써야 후기인 줄 아니까.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그 경험 후기 이런 거. 그 이제 그 글과 이미지의 개수, 이미지는 뭐 몇 개 넣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이게 글만 이렇게 주구장창 보이면 읽기 싫잖아요. 결국에 사람들이 누군가가 뭘 검색하고 들어왔을 때는 빨리 보고 나가고 싶잖아요. 우리도 뭔가 검색을 하면 빨리 보고 나가고 싶기 때문에 읽기 편하게, 이렇게 뭐 문장이 이렇게 길거나 글만 쭉 있거나 하면은 보다가 질려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미지를 넣고, 문장이 이것도 솔직히 쪼금 길어요. 이 정도 되면 긴 거예요. 한 두 줄 정도로 계속 띄워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읽기에. 고렇게. 그리고 집어넣는 이미지나 영상은 내가 직접 찍은 걸로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디서 가져온 거라면 편집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영상은 최소 하나 이상 삽입을 하시는 게 좋고, 영 넣을 게 없으면 뭐 이렇게 10 초짜리라도 뭐라도 찍어서 넣으세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를 넣으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연관이 있는 거를 넣으시길 바라요. 글은 한 1,500자 이상이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글 쓰는 말투에서도 처음에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쓰셔도 되고, 친구에게 존댓말로 설명하듯이 이런 컨셉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는 제목에 1번, 내용에 5번 이상. PC로 작성할 경우에는 맞춤법 기능이 있으니까 맞춤법 꼭 사용하시고, 오타가 많으면 신뢰가 떨어져요. 네이버는 독창적인 글과 그림, 영상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말이나 하단에 배너나 그냥 계속 같은 거 보통 넣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웬만하면 조금 다르게, 포스팅마다 조금 다르게 넣으시길 바라요. 뭔가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건 네이버가 별로 좋아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제품을 경험해 본 입장에서 제품이 너무 좋아 추천하고 싶어 하는 입장에서 작성한다. 결국 이것도 똑같아요. 그 내가 의도라는 건 내가 팔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것 그래서도 느껴져요. 우리가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게 느껴지듯이 그래서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써서 너무 좋아. 이거 너도 써서 너도 너무 좋아졌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이 컨셉으로. 상업성, 호목성 글을 그런 감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단어들,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들을 쓰실 때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치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금치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이버가 못하게 하는 게 있고 뉴스킨 본사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지적을 받았던 것들을 위주로 적어 본 거거든요. 대략 보면은 뭐 비포 애프터 사진 가로로 배치하거나, 그러니까 한 화면에 비포 애프터가 같이 들어 있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백 효과는 본사 사이트에 미백 효과라고 나와 있는 건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름 개선 이것도 표기돼 있다면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사 사이트에 표기돼 있는 건 무조건 다 쓰셔도 되는데 거기에 써 있지 않은 미백 효과, 주름 개선, 뭐 보톡스, 암, 유전자, 임상, 탈모, 턱 깎았냐, 턱선 얼굴도 작아지고 뭐 주름 펴지는데 명현, 진피, 리프팅, 제약회사 노화, 체질 개선, 독소 제거, 의사 약사 기반의 연구 개발, 질병 예방 치료, 해독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단어도 저도 한번 그 경고성 거 메시지 받았거든요. 한두 번 하여간 참고하세요. 독소 배출, 모공 수축, 뷰티 크리에이터, 권리 수익, 권리 소득, 경제적 자유. 이거 세 개 대신에 재정적 자유라고 쓰시면 돼요. 뭐 창업 세미나, 크리에이터 채용, 홍보 마케터 모집, 광고비, 광고 수입, 홍보 비용, 뭐 일정 소득 보장, 연 2, 3회 최고 해외 전액 지원 여행. 그리고 모집 목적을 밝히지 않고 취업, 부업 설명의 교육이라고 쓰시는 것도 제재가 되더라고요. 뭐 연급 수입 창출,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 발생, 최상급 표현 자제, 뭐 최고다, 가장 뛰어나다. 이 최상급은 조금 낮춰서. 근데 우리 세계 그 글로벌 1위 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무료, 완치, 시술, 무료, 무료는 아닌 것 같아요. 금치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 포스팅 외에 이제 하시던 분들 중에 이제 대가성 포스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대가성이라고 꼭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마이 사이트, 무료 체험 신청, 카톡 상담, 뭐 톡톡 연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단에 넣으시는데 지금 이게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카카오 톡톡이랑 마이 사이트랑 무료 체험 이렇게 세 가지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주소를 여기 올려놓은 거고. 그래서 블로그 지수는 아까 말한 뭐 C랭크 점수는 그 글을 누군가가 진입을 해서 이 글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갔느냐, 그 체류 시간과 그리고 이웃수, 공감수, 스크랩수, 댓글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다 신경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글을 잘 쓰면 돼요. 글을 잘 쓰면 이웃도 늘어나고요. 공감도 늘어나고 이것들이 다 자동으로 늘어나요. 이 5가지가 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블로그 통계를 뭐 처음에 보실 필요는 없으신데 그냥 제 통계를 대상으로 사람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를 보기 위해서 잠깐 올려봤어요.
그래서 유입 경로 보시면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 이게 거의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이라는 건 네이버 어플에서 네이버 주소로 들어와서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이라고 해요. 그다음엔 네이버 통합 검색 PC, 그러니까 PC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10%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뭐 이런 순서로 돼 있다. 그래서 모바일이 중요하다. 모바일에서 이쁘게 보여지는 글이 중요하고 읽기 편하게 읽혀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출판 시간 보아하니 그러니까 이 회색 선이 한 달 동안의 통계치예요. 그래서 제일 이게 보면은 이게 시간이에요. 저녁 9시, 10시. 그리고 여기는 뭐 조회수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제일 높은 시간이 언제냐 봤더니 9시, 10시 저녁. 그 시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을 하더라. 그래서 내 글을 출판을 할 때는 등록을 할 때는 한 글을 등록하고 나서 한 뭐 보통 6시간 정도 후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9시에 사람들이 많이 보니 오후 3시경에 올리면 좋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성별 연령 분포를 보면 이건 저희 거예요. 저희는 뭐 제 나이 또래 40에서 44살이 많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 내 글마다 이거를 그래프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쓴 갈바닉 글을 눌러서 이걸 봤을 때 어 봤을 때 어떤 연령이 높더라. 그러면 아까 제목 정할 때 있었잖아요. 뭐 40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제목 지을 때 이거를 참고를 하는 거예요. 40대가 많이 보니 갈바닉 글을 쓴 글에 40대가 가장 많이 조회를 하니까 40대 이제는 관리할 때라든지 뭐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고가 유입도 한번 봐 봤어요. 네. 보니까 뭐 당연히 한국이 제일 많은데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도 여기 보면 조회수가 6건 9건 막 쭉 있어요. 필리핀에서도 봤고 싱가포르에서도 봤고 독일에서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 사람이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충분히 보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택한 분야 그 첫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선택하는 분야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대부분 상품 리뷰로 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상품 리뷰에 대한 조회수가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뭐 패션 미용으로 쓰신 분들은 이게 더 많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공감수. 공감수에서 조금 의외였어요, 저. 그 4월의 통계치인데 비즈니스에 대한 글이 공감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저번 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글이 이렇게 공감을 많이 받은 적이 없었었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뭔가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니즈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글을 보고서 이런 어떤 표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기마다 보시면서 어느 정도 반영해 나가면서 글을 쓰시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댓글 수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서도 역시 비즈니스 글이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이거는 프로모션 정보였기 때문에 얼마예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런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전체 지표라고 해서 이 녹색이 내 위치예요. 각자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내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저도 그나마 뉴스킨에서는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전체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의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전체 평균.
그러니까 평균보다는 높아요, 제가. 근데 상위 그룹 평균. 이 정도 되는 상태가 내 블로그가 된다면 큰 성과가 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내 상태도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가시면 올리는 재미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방문자 수도 그렇고 방문 횟수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도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이라고 해서 아까 체류 시간이거든요. 이게 내 글을 사람들이, 이게 아마 여기 초네요. 145초 동안 평균 보더라. 1분, 아니, 2분이 좀 넘죠. 글을 하나 쭉 보면서 2분이 넘었다는 건 꽤 오래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길어져야 돼요. 이게 길어지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서비스 전체 평균에 156인데 여기 상위 그룹, 그래서 요 정도만 돼도 뉴스킨 키워드로는 충분히 결과가 나요. 그래서 뉴스킨 키워드가 세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다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 시간이 조금 모질라게 했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거 같아요. 이게 글 하나를 제대로 잘 쓰면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또 너무 제가 말씀드린 걸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쓰면 뭐 한참 걸릴 거예요. 며칠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는 좀 가볍게 이거 그냥 제가 말한 거 지키지 마시고 그냥 몇 개 내 맘대로 써보고, 그때 이제 조금 몇 개 써보고 나서 이걸 하나 둘씩 지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아까 키워드 정할 때 좀 낮은 키워드를 선정해서 쓰시면 그 노출, 이게 지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써나간다는 게 성과가 뭐 계속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처음에는 성과가 안 날 수밖에 없으니까 지속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래도 노출돼서 첫 페이지에 찍히는 모습을 본다면 성과가 없어도 아 이거 되네 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키워드 낮은 것부터 공략해서 이게 내가 첫 페이지는 아닌데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걸 계속 파악해 나가시면서 가시면 충분히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만 마치겠고요.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 질문 텍스트 채팅에다가 올렸는데, 저 하나도 못 봤어요. 네. 모바일로 많이 보니까 모바일 버전으로 작성하는 게 좀 좋은지 하나랑요. 아까 금치거에 디톡스 단어는, 해독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디톡스 단어는 괜찮은지, 이거. 음, 디톡스도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그 이렇게 그러니까 제재를 받아서 경고를 받는 정도 될 때까지 그냥 막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전체가 우리 하나하나가 뉴스킨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어, 그렇게 경고를 받아보는 것도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내가 느끼는 게 제일 커요. 그리고 내가 느껴야 그 단어를 안 쓰지.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저 단어를 뭐 누가 쓸 때마다 저걸 어떻게 쳐다봐요. 그거 힘들기 때문에, 음, 디톡스나 해독은 그냥 어느 정도 쓰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이렇게 막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음. 여기 보시면 뭐 이훈영 사장님도 많이 경고 받으신 것 같고, 송금옥 사장님도 좀 받으신 것 같고, 그래요. 이혜선 사장님도 뭐 경고 받으신 적 있어요? 어. 그 최근에, 그러니까 본사가, 근데 솔직히 안 쓰는 게 맞아요. 그 본사도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 모니터링 쪽에 인력이나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뭐 타 업체나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음, 네, 저희도 삭감 받아 봤어요. 그래서 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예. 예. 음, 그리고 하시다가 여기 제가 나왔던 URL들은 여기 어디다 올려드려야 되나? 그냥 이거 PPT 제가 올려드릴게요. 보세요. 보시고 거기서 뭐 URL 같은 거 참고하실 거 하시고, 음, 그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음.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음.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음. 더 없으세요? 오늘 17분이 들어오셨는데 지난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참여하신 분들은 계속 참여하시고 또 더 알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참 이게 서문혁 사장님 이름이 이병헌 사장님이 아니라 서문혁 사장님 되셔가지고 저도 아까 한선희 사장님이 있다가 고쳤는데, 아무튼 이병헌 사장님은 그냥 순수 그 자체인 것 같아. 모든 것을 그냥 다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보여서, 이게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그 블록에 내장까지 다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게 보였어요. 속까지 다 이렇게 다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 참 좋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여태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어서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음. 음, 아무튼 오늘 블로그에 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2주차에 걸쳐서 모든 걸 다 나눠주신 이병헌 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감사해요. 또 네. 이렇게 흔쾌히 또 강의를 또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TR 그 최종 마치면 한잔 합시다. 한잔 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려 주시고, 아무튼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음, 근데 혹시 이병헌 사장님은 한 달에 몇 포스팅 하세요? 최근에 제가 너무 못 써가지고,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는 진짜 하루에 하나씩 썼어요. 어, 그래서 막 한 3-4시에 자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뭐, 그러니까 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는 이제 다른 활동도 하고 하셔야 되니까, 뭐 일주일에 3개면 좋아요. 예. 하루에 하나라면 더욱 좋고, 근데 더 많아지면 안 좋아요. 하루에 막 2-3개씩 올라가는 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2-3일 정도에 하나 정도 쓰면 뭐 훌륭하죠. 네. 그것도 참고가 근데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새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되게 찔리고 있어요. 여기 경고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잘하시는 것 같고, 저는 한 번도 경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고받도록.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 화요일 날 포커스 미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누가 찍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찍을까요? 제가 찍을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